사람들이 이미지 같은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제품 같은 거 올릴 때 이베이 같은 경우에 2만 명의 직원이 해야 된다 그러면 당근마켓은 처음부터 머신러닝 활용해가지고 20명 가지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채용하기도 어려운데 이미 생성형 AI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가 이미 되었고요. VT 코파일럿은 이미 전 임직원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한 50명이 필요한 개발 공수인데 다오로 외부에다가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4일 만에 해내면 500불이야. 보시 챗GPT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걸 평가를 해요. 이제 진짜 미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LM만 잘 쓰면은 정말 엄청난 직장인이 될 수 있다. 자비스처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LLM이 진짜로 일하는 사람한테 자비스고 나는 아이언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두 가지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많이들 여쭤보는 게 일단 실무진들은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회의록 써왔었던 것들, 정말 수작업을 하고 있었던 일들 또는 뭐 코딩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맨날 샘플 코드 어디서 불러와가지고 다시 그거 짜집기 하는데 정말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코드에 대한 인풋 아웃풋만 명확하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로직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형태의 자연어로 물어보면 그 부분을 초안 레벨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C레벨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우리 회사가 좋아지는 게 뭐야?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세요. 그래, 실무자들이 좋아하는 거 도움이 될 거 인정.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 달라지는 거야? 또는 그러면 뭐 임직원 수를 줄일 수 있는 거야? 이런 형태의 이제 논리로 오히려 역질문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생성형 AI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지금 현재 시대와 조만간 다가올 미래에서 과연 우리 기업이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과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구들을 갖다 쓰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LLM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어로 우리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어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마지막에 자연어로 된 아웃풋을 낼 수 있다. 이게 사실 인간의 다 영역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열심히 전화기 붙잡고 맨날 말을 해도 그 시리랑 잘 못 알아듣잖아요. 결국 예외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드디어 이제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처음 나온 거죠. 이걸 이용한 다양한 툴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뭐 코파일럿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도와준다든가, 노션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든가, 그냥 툴들이 나올 거고, 뭐 회사마다 직접 그런 걸 개발할 수도 있겠죠. 자기네 회사에 뭐 HR 가이드북을 분석해가지고 물어보면 답변한다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올 텐데,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마차 써야 되는데 막 충돌했거든요. 결국 자동차가 이겼고 시스템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변화의 흐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회사를 새로 만든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인간을 일부를 쓰고 AI 직원을 일부를 써서 아이언맨 같은 이거랑 같이 합쳐져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산성을 더 많이 낼 거고, 우리는 200명 가지고 생산성을 할 텐데 저기는 20명 가지고 생산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보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작은 회사들이 많은 일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좋은 회사가 당근마켓이 굉장히 좋은 예인데요. 당근마켓은 처음부터 머신러닝을 굉장히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미지 같은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제품 같은 거 올릴 때 이베이 같은 경우에 2만 명의 직원이 해야 된다 그러면 당근마켓은 20명 가지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초기에. 지금은 이제 물론 몇백 명으로 커졌지만 그렇게 생산성의 최고 효능을 머신러닝 가지고 이뤄냈기 때문에 작은 인원으로 모든 일을 해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굉장히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큰 일을 LLM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ML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해낸다면 저희가 그렇게 변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첨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대로 된 기술을 적시에 제대로 된 곳에다가 잘 갖다 넣어야 되는데, 사실 워낙에 생성형 AI에 대한 좋다 뭐 올마이티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나오다 보니까 일단 내가 기업에서 생성형 AI를 어디다가 갖다 넣어야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살짝 고민이 좀 부족한 분들이 일단 와서 나한테 설명 좀 해줘. 야, 다른 데 유사한 사례들이 있으면 좀 갖다 줘. 이런 부분들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분은 워낙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써봐야지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딱 봤을 때는 굳이 생성형 AI를 갖다 써야 되나? 하는 생각들도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갖다가 쓰려고 한다? 제가 재밌는 사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회사가 기존에 고객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 챗봇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고객이 원격으로 상담원한테 직접 전화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채팅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상품에 대한 가이드 받고 솔루션까지도 잘 답변으로 주는 챗봇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챗GPT 3.5를 활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기존의 챗봇 방식에서 전부 다 GPT 3.5로 전환을 했습니다. 답변이 자연어로 너무 사람처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러다가 한 3, 4개월 정도 하고 나서 그 서비스를 다시 챗봇으로 전환을 했어요. 비용이 너무 어마무시한 거예요. 너무 좋고 사용자들도 열광하고 와 이제 우리 AI 시대가 열렸구나 라고 정말 양쪽 다 좋았는데 이걸 써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질의응답들이 오고 가다 보니 결국에는 비용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한 거죠.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에 생성형 AI를 갖다가 써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진짜 운영 환경까지도 고려를 해서 지금 당장 좋은 거 다 알겠어, 이거 집어넣으면 잘 돌아갈 거야, 하지만 좋은 성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지 않으면 사실 성공하는 생성형 AI 시스템 도입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DS 같은 경우도 생성 AI 서비스를 하고 계시죠? 그럼요. 그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패브릭스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패브릭스가 하는 일은 이제 말 그대로 기업의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싶을 때 패브릭스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브리티라고 하는 녀석은 이메일부터 시작을 해서 메신저, 미팅 등의 것들을 드라이브라든지 기업 전사 그룹웨어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브리티 RPA 오토메이션, RPA 이제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녀석들을 베이스에는 결국에는 생성형 AI LLM 모델이 돌아가고 있고요. 코딩 관점에서의 성능은 한 사람의 역할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급 개발자 정도 되는 초벌 코드를 만들어주는 정도의 효과를 주고 있어서, 저희 회사가 IT 개발을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런 개발자들한테는 이미 생성형 AI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 채용하기도 어려운데 그 부분들을 공백을 생성형 AI가 저희 회사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가 이미 되었고요. 브리티 코파일럿을 사내에서는 이미 전 임직원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요약부터 초안 작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메신저에서의 잠깐 딴짓하고 딱 돌아오면 채팅 내용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주는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메일로 요약해서 보내줘, 미팅 회의록 만들어주기, 통역 번역,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생성형 AI 관련된 일하는 문화는 저희 회사에는 이미 다 정착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이 처음 나왔을 때도 다들 모바일 앱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실패를 했죠. PC 서비스를 모바일로 옮기는데, 하지만 모바일로 옮겨가는 회사들은 더 큰 파일을 결국 얻어냈기 때문에 생성형 AI 엄청나게 비싸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이걸로 옮겨간 한 개의 회사는 크게 성공할 것이고, 옮겨가지 못한 99개의 회사는 결국 도태되지 않을까. 지금 다 IT 관련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AI의 발전, 특히 생성형 AI의 발전이 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조적인 직업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직업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들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십니까? 아닙니까? 반대 의견도 있어요? 직업의 총량과 총수는 늘어날 수 있을지언정 많은 직종은 없어질 게 일단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반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교정 작업이라든가, 심지어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영역조차도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려워질 건데, 근데 그 영역이 이제 버티컬로 갔을 때 위쪽에서 해당되는 조금 더 전략적이거나 인사이트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나 창의적인 것들, 그러니까 좀 다른 영역의 창의적인 것들은 또 생겨나겠죠. AI와 관련된 또 붙어있는 이 주변 영역의 또 일들도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총량은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인간이 조금 더 향상된 일들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과거에 우리가 노동력이라든가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 시간을 가지고 엉덩이를 가지고 일했던 직종들은 아예 급속하게 없어지는 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100명이 모여야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같은 거의 발전으로 30명이 만들고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생성 AI 가지고 이제 2명이서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게임 회사들이 생성 AI 팀을 만들어서 따로 연구를 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계속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대신 이게 줄어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회사가 생긴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는 100명이 하나의 게임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10명이 10개의 게임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한테 볼 때는 이제 선택의 폭은 높아지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한 개는 성공하고 나머지 실패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그러니까 미래로 갈수록 창의력이 더 발현이 돼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나머지들은 되게 힘들어지는, 왜냐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시대로 가서 자본 더 많아지겠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더 크게 성공하는 약간 부익부 빈익빈 시대로 가지 않을까. 총량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시장 파이는 똑같죠. 근데 조금 커지긴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게임이 한 개밖에 없었던 시절과 10개가 있었던 시절이라면 더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영상이 더 많아지면 총 시청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몇 개의 제품이 되게 크게 성공할 것이고 또 나머지들은 더 이렇게 쪼그라드는, 결국 음반 시장하고 비슷하게 전체 양이 많아지면 시장은 커지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큰 파이를 가져가는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파생 직업들이 분명히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총량 관점에서는 늘어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핑하는 사람들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는 하지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곳에. 네, 뭐 속기사 그렇죠. 계시고, 속기사는 예. 필요하거든요. 생성형 AI가 기업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그냥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일을 위한 또 다른 잡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코딩하는 사람들 뭐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근데 생성형 AI를 사용을 했는데 생성형 AI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5명이 또 필요하더라. 그러면 5명이 똑같이 필요한 거거든요. 총량은 10명이잖아요. 그런 부분 관점에서는 완전히 사라지는 형태의 그런 일들보다는 추가적인 잡들이 더 분명히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해봤는데 그 리더급들 분들이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던데 코파일럿 뭐 아니면 챗GPT 이런 걸 쓰면은 훨씬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더라. 그렇게 되면 그 단순한 업무를 하던 주니어들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생성 AI의 도입이 지금처럼 새로운 창직을 만드는 거 외에 마케팅이라던가 뭐 세일즈라던가 되게 큰 이 기존 직군으로 봤었을 때 주니어의 직업을 날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리더급의 직업을 날릴 것 같습니까? 비율로 보면 주니어 쪽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근데 날리는데 사람이 날아간다기보다 일 자체가 많이 바뀌겠죠.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인 수는 이쪽이 많겠지만 비율로 보면 위쪽이 좀 더 많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 정확치는 않지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학교 쪽에 있는 분들, 장학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부산 가서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미래 인재상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돼 있는데 결국 교육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상당 부분 일정 기간 동안 그 공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거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빨리 받침이 돼야 될 거다라는 그런 대학 교육 포함해서 그런 사회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니어들은 이 AI가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을 거고 다만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주니어들은 이제 괜찮을 거고 AI들이 이제 잘하게 되면, 그래서 주니어만큼 잘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 주니어는 이제 승진했으니까 상관없을 테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들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우대를 많이 가다가 공대를 많이 가다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업계로 들어온 사람들이 좀 더 잘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고 이걸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그냥 뭐 할 거 없으니까 컴퓨터를 할까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사실 시니어급들도 하는 일들이 시니어의 역량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주니어 관리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주니어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게 되고 한 사람 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주니어는 뭐 100에서 이렇게 계속 줄어서 뭐 한 30 정도까지 줄어든다면 시니어들은 더 빨리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변화들이 예상이 됩니다. 네트워킹이 강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때쯤 되면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최근에 저는 재미있는 스타트업 하나 만났는데 여기는 이제 다오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지축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조직에 다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는 피라미드 조직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층층 시야로 만들어지는 게 조직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다 지금 압축시킨 게 어찌 보면 다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한테 와닿지는 않는 개념이죠. 탈중앙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일을 하게 한다.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죠. 근데 그거를 이미 꿈꾸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회사를 이제 만났는데 미국인이에요. 한국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고요.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한 50명이 필요한 개발 공수인데 그걸 우리 회사 직원이 안 하고 그거를 다 다오로 외부에다가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에 있는 이 50명이 해야 될 일들을 굉장히 잘게 쪼개는 작업을 사람이 처음에는 해주지만 결국 기계가 이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itHub에 들어가서 이 잡을 포스팅을 다 해요. 그러면 필요한 일이 만약에 태스크가 100개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 들어와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어사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사인을 하는 작업을 보시해줘요. 그 다음에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도 환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따라서 너는 이거를 3일, 4일 만에 해내면 500불이야. 이거를 보시 어사인을 해줘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코딩을 해서 나오면 그 결과를 봇이 챗GPT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걸 평가를 해요. 그럼 너는 아직까지 80%밖에 안 됐어. 좀 더 해와. 또 보완을 해. 그럼 또 옆에 있는 개발자들이 자기가 또 코멘트를 막 해줘요. 요거 좀 바꿔봐. 그럼 너는 코멘트를 했으니까 너는 100불. 이것도 어사인도 막 해줘요. 이 작업이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아직까지는 뭐 구멍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쪽에서는 충분히 이제 가능한 형태로 보여지고 지금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다른 영역까지 펼쳐지게 되면 굉장히 다른 형태의 일하는 방식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아직 해결될 게 많긴 하지만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형태나 계약 형태가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죠. 이 생성 AI라는 이제 도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고 뭐 후배들도 그렇고 이 도구를 좀 이렇게 좀 잘 썼으면 좋겠다. 제일 잘 아실 분들인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쓰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사실 아무 기계적인 지식이 없어도 바퀴가 4개고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움직이고 기름을 넣어야 앞으로 가고 뭐 등등을 알잖아요. 저희가 어떤 걸 할 때는 최소한의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없이 너무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항상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진짜 뭔지 이게 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좀 찾아서 공부를 하셔서 작동 방식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한계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는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생산되는 자동차가 나오는 시절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 엔진 사다가 바퀴 사다가 조립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남들보다 먼저 여기 뛰어들어서 그걸 좀 해본다면 사실 진짜 자동차 시대로 갔을 때 되게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고 활용을 실제 좀 쓸모가 없더라도 그래서 RPA 같은 것도 좀 많이 만들어 보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그 경험이 나오는 거니까 항상 그 성공은 실패 경험 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활용을 해보시는 게 너무 기다렸다가 들어가지 마시고 좀 더 빨리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자동차 내비게이션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포켓 PC 용도로 이게 나왔을 때 이거 뭐 내 머릿속엔 다 있는데 굳이 이거 써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서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이는 운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교통정보 포함하고 카메라 정보, 과속 정보 뭐 이런 것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는 이 베테랑 택시 기사분들도 항복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생성형 AI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옆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나 이거 또 똑같은 거 또 개발해야 돼. 내가 분명히 이거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볼까? 요런 거 인풋으로 넣고 아웃풋 나올 건데 초벌구이 하나 만들어줘 라고 치면 바로 이제 나와가지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생산성을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정말 반복적으로 만드는 아까 회의록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이메일 뒤져가지고 어떤 거 찍어서 이거 요약해서 회의록 스타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 사이드킥으로 진짜 옆에서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가서 내가 왜 이거 진작 안 썼지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뭐 인사를 하고 조직을 좀 많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최근 몇십 년 동안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이 어디로 갈 건지 또 이게 우리 회사의 업과 어떤 관련이 있고 어디에 도움을 받을 건지를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과거의 관성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서 거기서 도움받을 수 있는 걸 받아야지 옛날 방식 거에 그대로 AI를 갖다 쓴다 이런 어떤 유행에 타는 것들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는 정말 우리 조직 문화도 앞으로 엄청 크게 변할 수 있겠군요. 조직의 구조 자체도 달라질 수도 있는 아까 다오 얘기는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일하는 방식도 달라질 거고요. 계약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풀타임이 좋은 거냐? 그렇지 않고요. 엔잡러들 좀 많이, 저도 대표적인 엔잡러거든요. 월급을 여러 군데서 받을 그런 것들이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10년 전에만 해도 미국에서 3개월짜리 CFO 구함 이런 포스팅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그거에 지원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만큼 인력이 다양해진 것을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갈 거기 때문에 다양한 고용 형태, 다양한 조직의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의 연장선에서 프로세스를 달리 가져가고 거기에 맞는 툴을 가져가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티타임즈와 함께 해주시면서 황 대표님께서는 그 조직의 구조나 이런 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나중에 또 말씀 한번 해주시고 박종천 개발자님께서는 못 써서 그렇게 바뀌고 있는지 또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걸로 뭘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배급하고 계시는지 추적 관찰을 저희가 할 수 있게 앞으로도 좀 자주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